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본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바지 선거 캠페인에 많은 후보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선거는 11월 4일이지만 각 후보들의 득표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부재자를 위한 우편 투표와 방문 투표는 이미 시작된 만큼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의 토론회 소식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론킴 하원 의원이 자신의 공약들을 소개하고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플러싱에 위치한 아주인 평등의 사무실. 뉴욕 주 하원 의원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론킴 의원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2012년 당선 이후 지난 2년간 40선거구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론킴 의원은 다양한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플러싱 지역에서 효과적인 이민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론킴 의원은 자신은 한인 사회에 그치지 않고 플러싱 내 모든 커뮤니티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 목표라며 소수인종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I didn't run to be the only Asian or the first Korean. I ran and I'm running to represent all communities. I care about the issues that not only Asian Americans but everyone is deeply passionate about. What are all working families to immigrant families, we care about the same issues. 최근 플러싱은 과거에 비해 혼잡해진 교통 상황과 대기 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데 비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론킴 의원은 뉴욕 교통국 등 뉴욕 시정부와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4 bus lines come down to downtown Flushing with one subway line. It is causing such a congestion every single day that when you're stuck in some of these avenues, it takes you about 18 minutes to actually get out. I time it every time when I'm stuck in traffic. I mean, that's unacceptable. 한인 최초 정치인으로 활약해온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그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오는 11월 4일 실시되는 본선거에서 결정됩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본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캐서린 도노반 현 뉴저지 카운티장도 한인 사회를 찾았습니다. 도노반 카운티장은 대표적 친한파 정치인이죠. 이번에도 한인 공무원 채용 확충을 제1공약으로 한인 사회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 뉴저지 거주 한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이곳의 수장 캐서린 도노반 현 버겐 카운티장 또한 대표적 친한파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카운티장에 부임한 이후 지난 4년간 한인 공무원 채용과 한국어 번역 안내 책자 및 투표용지 제작 등 한인 사회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미국 내 최초로 정부 주도의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를 청사 앞에 설립해 한인 사회로부터 높은 공감대를 사기도 했습니다. And I began to work with the ballots before you had to do it, which is now federal law. I began to make our ballots and our applications and our calendars in Korean so that the people who wanted to vote would have things written in Korean as well as English. 올해로 4년 임기가 끝나는 캐서린 도노반 카운티장이 다음 달 재선 도전을 앞두고 한인 사회를 찾았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20여 명의 한인 공무원을 카운티 내 채용한 도노반 카운티장은 한인 공무원 채용 확충을 재선 제1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Department was a very great need because those are people in crises. We also need people in our health department. Beyond that, we need people everywhere. We need social workers who work with our senior communities and our young people. We need teachers in our schools. Any place you find people, that's where we need Korean Americans. Everywhere. 그 밖에도 카운티의 예산 절감을 통한 세금 안정화 및 소상인 지원과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도노반 카운티장은 한인 사회 소중한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한인 공화당 후원회는 오는 30일 캐서린 도노반 카운티장의 재선을 위한 한인 기금 마련 행사를 리치필드 후원회 사무실에서 개최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지난 21일 퀸즈 한인회가 동포회관 건립을 위한 첫 기금 모금 행사를 열었습니다. 퀸즈 보로청에 이어 폴 벨론 뉴욕 시의원도 시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동포회관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한인들의 참여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플러싱에서 퀸즈 한인 동포회관 건립을 위해 열린 첫 기금 모금 행사. 기금 모금 행사에는 한인들의 염원인 동포회관 건립을 위해 힘을 보태기 위한 사람들로 행사 장례를 가득 메웠습니다. 유재범 퀸즈 한인 회장은 한인회가 200만 달러를 모금하면 퀸즈 보루청 측에서 약 25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데 이어 뉴욕시 의회에서도 동포회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140만만 더 모으면은 저희가 1,000만 불짜리 지금 우리 동포들을 위한 이 빌딩이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보고 있고 또 여러분들 모두가 오셔서 여기에 주인이 돼야 됩니다. 같이 오셔서 추진위에도 같이 들어오시고. 뉴욕시와 퀸즈 보로층에서 동포회관 건립 지원 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고는 있지만 한인 사회의 기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인 사회에서는 이미 모금 활동을 통해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를 지난 2006년 매입해 운영에 실패하면서 선뜻 돈을 내놓는 한인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퀸즈 한인회가 추진하고 있는 동포회관은 한인들의 기금 모금액에 따라 건립이 좌우되기 때문에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본선거를 위해서 뉴욕주 선거 가이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주요 후보들의 프로필과 공약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만큼 투표를 앞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지를 합쳐 총 32페이지로 제작된 책자는 연방하원 36, 14선거구와 주상원 11, 16선거구, 주하원 13개 선거구의 후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또 퀸즈 플러싱 등 뉴욕주 한인 밀집 지역의 주요 정치인과 주지사,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 올해 선거에서 선출하는 주요 공직자들의 프로필과 공약 등이 얼굴 사진과 함께 소개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선거구의 위치를 지도로 보여주고 있어 한인 유권자들이 어느 선거구에 사는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역 의원은 물론 도전자에 대한 정보도 같은 분량으로 다뤄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뉴저지주는 각 유권자에게 선거 안내와 함께 샘플 투표용지를 보내주고 정확한 후보자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반면 뉴욕주는 아직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책자의 발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선거 책자는 시민참여센터에 연락하면 받을 수 있으며 웹사이트에서도 책자와 함께 선거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본선거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다고 해도 지금 미리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8일까지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할 수 있고 11월 3일까지는 각 선관위에서 직접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선거 당일 타주에 있거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투표소를 찾을 수 없는 유권자에게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 신청서는 오는 28일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 마감일은 11월 3일까지지만 우편 소인이 28일까지 찍히면 선관위 도착 날짜가 지나도 인정됩니다. 한편 11월 3일까지 각 카운티 선관위를 직접 방문해도 투표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받아서 현장에서 투표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사전 우편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용지는 역시 오는 28일까지 자신이 속한 카운티 선관위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표한 투표용지는 11월 3일까지 카운티 선관위로 발송하면 됩니다. 또 직접 방문 신청은 11월 4일 오후 8시까지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뒤 바로 현장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인 유권자를 위한 부재자 투표 한글 신청서는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지만 기입은 반드시 영어로 할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본선거 직후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단행하겠다고 약속했었죠.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약 50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민자 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들은 20일 연방 이민 서비스국의 신규 영주권 카드와 워크퍼밋 발조 제안서를 입수했다며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오바마 행정부가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은 지난 6일 관련 업체에 보낸 제안서에서 공급업체들은 앞으로 영주권과 워크퍼밋 신청의 폭증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첫 해 900만 개까지 이민자 아이디를 공급할 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주문 규모는 이민 서비스국의 평소 주문 규모를 125% 이상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이 통상적으로 한 해 평균 400만 개의 워크퍼밋과 영주권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행정명령으로 추방유예 수혜를 받은 약 500만 명에게 추가로 발급할 워크퍼밋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의 가장 확실한 추방유예 수혜 대상은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 체류 부모들로 380만에서 44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추방유예 청소년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불법 체류 부모들로 적게는 55만 명에서 많게는 11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 주류국이 20일 퀸즈 플러싱에서 리커 라이선스 취득과 규제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주류국은 세미나에서 특히 미성년자 술 판매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케빈 킴 주류국 커미셔너는 20일 퀸즈 공립도서관 플러싱 분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주류 판매 상인들에 대해 미성년 술 판매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주류국에 따르면 21세 미만의 술을 판매하거나 해당 업소가 허가되지 않는 술 종류를 판매하는 행위, 또 해당 업소의 허가된 영업시간을 어기거나 이미 술에 취해 있거나 약물을 복용한 사람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적발된 후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되고 반복 적발 시에는 리커 라이선스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5월 미성년자 술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한인업소 2곳을 비롯해 32개 리커스토어를 적발했으며 최근에는 지난 17일 나소 카운티에서 와인 가게를 운영하는 한인업주를 미성년 술 판매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김 커미셔너는 종업원들이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업소 주인에게 있다며 종업원들이 주류 판매 규정을 숙지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주류국이 제공하는 종업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인 아파트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퀸즈 YWCA가 한인 노인들을 위해서 입주 신청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퀸즈 YWCA는 16일부터 슈어하우스 오브 플러싱과 헬렌 R 슈어하우스의 아파트 신청을 원하는 한인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WCA의 한 관계자는 노인 아파트의 경우 신청자가 직접 지원서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지만 YWCA에서 아파트 2곳의 지원서를 다량 확보하면서 신청 대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슈어하우스 오브 플러싱의 경우 현재 원베드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입주 대기 기간은 1년 반에서 2년 반입니다. 월 렌트는 $909에서 $980이며 혼자일 경우 연소득 3만에서 36,120달러, 부부일 경우 3만에서 41,280달러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헬렌 R 슈어하우스의 경우 대기 기간은 스튜디오는 즉시 입주부터 2년까지, 원베드룸은 3년에서 5년까지로 파악됐습니다. 월 렌트는 스튜디오 $844에서 $903, 원베드룸은 $891에서 $967입니다. 최저 소득 기준은 없으며 1인의 경우 36,120달러, 부부는 41,280달러를 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파트 신청 대행 서비스는 퀸즈 YWCA뿐만 아니라 뉴욕 한인 봉사센터, 코로나 플러싱 경로회관 등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로 미 전역이 떠들썩합니다.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엔테로바이러스까지 돌면서 건강에 대한 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저지에서는 벌써 5명의 독감 환자가 발생했다는 기사도 전해드렸죠. 각종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의 위생관리와 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늦어도 11월 전까지는 독감 예방접종을 마치는 게 좋다는 보건당국의 권고도 잊지 마시고 쌀쌀한 날씨에 건강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